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여드름 치료, 뭐 피부과 방문하는 거 필요하긴 한데 좀 오래 걸린다. 길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치료를 잘 받고 하는데도 잘 안 낫는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볼게. 내가 하는 어떤 무의식 중에 하는 어떤 습관들이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화장품은 당연히 다들 좀 고민을 하시면서 쓰시거든요. 근데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왁스라든지 젤이라든지 아니면 샴푸나 린스 이런 것들도 나랑 맞지 않고 모공 막는 제품들을 쓰시면 이 헤어라인 주변에 이렇게 이마 라인 이런 데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드름 자국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제가 여드름이 있어요 라고 해서 오셨는데 막상 보면 여드름 자국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드름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남아있는 붉은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는 효과는 그럼 거의 없어지는 건가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호전을 할 수 있죠. 그럼 좀 만족도가 높겠네요. 높은 시술 중 하나예요. 네. 레이저를 받게 되면은 걸리는 시간 이런 건 그냥 단번에 받으면 나아지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치료는 잘 없어요. 근데 본인 얼굴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가서 견적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봤을 때 누구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피부 컨디션일 수도 있고 네. 누구는 그냥 한두 번 안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제 좀 맞춤형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식습관은 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 20대 남성이 조심해야 되는 식습관. 제가 이전에 다른 화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 음식, 유제품 드시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챙겨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고용량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6, B12 얘네들 고용량으로 드실 때 그리고 요오드가 함유된 식품 대표적인 게 김, 다시마, 미역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양을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그 식습관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다 하고 오셨는데 여드름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이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때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드름에 맞는 예를 들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써요. 근데 계속해서 잘 안 낫고 이렇게 농포처럼 이렇게 고름 같은 것들이 자잘자잘하게 올라오면서 얼굴이 가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람 음성 모낭염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항생제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있는 균들의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그냥 좀 잠자코 있었던 균인데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막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모낭염이 생기게 돼서 그럴 때는 항생제를 끊고 이소티논이라고 하는 이제 피지 조절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내 치료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상의를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여드름 약이 좀 소위 말하는 센 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너무 오래 먹거나 또 오남용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부작용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제 피부과 의사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피부과 약은 독하다던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 네.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다른 약들을 쓸 때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드름 약에 대해서는 다들 좀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감이 좀 없으시고 오히려 그냥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 예전부터 이소티논 먹었었으니까 아니면 로아큐탄 먹었었으니까 그 약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약만 받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위험해요. 잘 알려진 걸로 복용을 하였을 때 태아에서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에서 드실 때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문진으로도 확인을 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받아가지고 임신이 아니라는 걸 꼭 확인을 하고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그 약을 먹었는데 여드름에 효과가 좋았어. 네. 그러면 그거를 여자친구 너도 여드름 있네? 너도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 헌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 헌혈을 내가 한 피는 임산부한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헌혈하시면 안 되고 여성분들은 임신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임신을 준비한다 그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한 달 이상의 휴약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드름이 좀 보편적인 문제다 보니까 가끔 가다 그러면 안 되지 뭐 당근마켓 이런 데 올라올 때가 진짜요? 있어요. 네, 여드름약 이런 것도 신고해. 네, 아 맞아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